초안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와 함께 대북 원유 수출 상한선을 처음으로 설정하면서 북한을 더 압박하게 됐다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명수 특파원. 네, 뉴욕입니다. 네, 새 대북 제재안이 통과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유엔 대사들이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응징하는 새 대북 제재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당초 중국과 러시아가 기권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새 대북 제재안에 모두 찬성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미국이 준비한 초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는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한 원유 봉쇄 조치와 김정은 제재 등이 모두 빠지면서 안보리를 무난히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벌써부터 물탄 결의안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새 대북 제재안 결의안의 주요 내용 어떤 것들입니까? 네, 먼저 북한의 생명줄로 통하는 대북 원유 수출. 완전 봉쇄는 하지 못했지만 상한선은 설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매년 북한에 약 4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했는데요. 그 이상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여기에 휘발유나 경유 같은 석유 정제품도 연간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축소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미국 유엔 대사는 북한으로의 유류 공급을 30%가량 차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용식 인민무력부장도 새로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또 북한 정권의 또 다른 자금줄인 해외 노동자의 경우 신규 채용을 안보리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북한의 2대 수출 품목인 섬유 제품의 경우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초강력 대북 제재안을 밀어붙였지만 초안보다 크게 후퇴했고 미국 주도의 안보리 대북 제재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한계를 노출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지난주 초안이 언론에 공개됐었는데요. 이보다 수위가 크게 낮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공개된 초안은 말 그대로 미국이 원했던 모든 대북 제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자금출을 옥죄는 초강력 제재안으로 불렸는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아예 빠진 것도 있고 대부분 후퇴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생명줄로 통하는 원유 봉쇄 조치가 제외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봉쇄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주 공개된 초안에서 처음 대북 제재 명단에 올랐던 김정은 그리고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황병서 총정치국장, 김기남 선전선동부 부장 등 최고위급 인사 4명도 제외됐습니다. 해외 노동자 역시 초안에는 아예 고용을 금지하고 기존 노동자 임금도 주지 않기로 했으나 신규 고용 시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약화됐습니다. 북한의 화물용 선박도 유엔 회원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금지 품목을 싣고 있다는 정보가 있을 때만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새 대북 제재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원유와 김정은 제재가 빠졌다면서 물탄 결의안이다, 약해진 결의안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북한이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전 채택이 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서 전면 배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결의로 북한의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끝을 볼 때까지 더 빨리 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북한이 어제 유엔의 제재 결의안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은 거죠? 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새 대북 제재 결의 2375호가 채택된 지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오늘 외무성 보도를 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를 준열히 단죄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이어 결의 2375호는 북한의 자위권을 박탈하고 전면적인 경제 봉쇄로 국가와 인민을 완전히 질식시킬 것을 노린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주도 아래 또다시 감행된 제재 결의 채택은 북한이 선택한 길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시켰고 끝을 볼 때까지 이 길을 변함없이 더 빨리 가야 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는 이어 전대미문의 반복 제재 압박 책동으로 북한의 발전을 가로막고 무장 해제시키며 핵무기로 북한을 깔고 앉으려는 미국의 기도가 명백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실제적인 균형을 이뤄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힘을 다져나가는 데 더 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미국과 대등한 핵 보유국 지위에서 협상하기 위해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금 전에 조선중앙TV가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 화면을 보여줬죠.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괌에 사정권을 둔 화성 12형임을 확인했습니다. 발사 훈련을 직접 참관한 북한 김정은은 핵무력 완성이 거의 종착점에 이르렀다며 끝장을 보자고 군을 독려했습니다. 북한은 북태평양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이 미군 괌 기지를 사정권에 넣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인 화성 12형임을 확인하면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서 김정은은 화성 12형의 전력화가 실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곧 실전 배치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김정은은 또 국가 핵무력 완성에 종착점에 거의 이르렀다면서 전 국가적인 모든 힘을 다해서 끝장을 보아야 한다고 독려해 핵보유국 1000명을 위한 추가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김정은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들의 실거리 사격을 계속할 것도 시사했습니다. 향후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화성 14형의 전력화도 예상됩니다. 김정은이 최종 목표가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해 일련의 발사훈련이 미국을 겨냥한 것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집권자 입에서 함부로 잡소리 못 나오게 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겨냥하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겨냥해 첨단 무기로 산산조각 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뒤질세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잡소리라고 일축했는데요. 북미 간 강대강 대치로 한반도 긴장은 갈수록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장거리 전략폭격기 B-2를 배경 삼아 한 연설에서 화성 12형 발사훈련을 비난하면서 북한에 대해 날을 세웠습니다. 미국의 첨단 무기가 우리의 적들을 산산조각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대북 군사 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경고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산산조각 발언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어 미국 집권자들의 입에서 함부로 우리 국가에 대한 군사적 선택이요 뭐요 하는 잡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미국과 힘의 균형이라는 목표를 정한 북한은 미국의 반응을 떠보며 사거리를 조금씩 늘려가는 미사일 살라미 전술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달 29일 화성 12형 발사훈련을 했을 때보다 이번에 사거리를 약 1000km 늘려 3,700여 킬로미터를 날려보내 괌 타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김정은이 화성 12형의 전력화를 선언한 만큼 앞으로는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급 화성 14형의 실전 배치를 위해 전력 투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동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화성 14형에 대해서도 살라미 전술을 적용해 알라스카와 하와이 등을 가상 목표로 잇따라 실거리 발사 훈련을 벌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북미 양국이 치킨 게임 양상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돼 한반도 긴장이 임계점을 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 12형 발사 훈련을 또다시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 12형 발사 훈련을 또다시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리병철 동지, 김정식 동지, 조영원 동지, 유진 동지를 비롯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조선인민군 전략군 사령관인 전략군 대장 김낙겸 동지, 그리고 장창하 동지, 전일호 동지를 비롯한 국방과학연구 부문의 일꾼들이 마주했습니다. 훈련에는 로켓 연구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 12형 로켓 운용부대가 참가했습니다. 이번 로켓 발사 훈련은 최근 우리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떠들어대고 있는 미국의 호전성을 제압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맞받아치기 위한 공격과 반공격 작전 수행 능력을 더욱 강화하며 핵탄두 취급 질서를 점검하고 실전적인 행동 절차를 확정할 목적 밑에 진행됐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불의의 명령에 따라 이른 아침 발사장에 신속히 기동 전개된 화성 포병들은 능숙한 조직과 지휘 밑에 발사 준비를 갖추고 가슴 뻐근한 벅찬 흥분 속에 탄도로켓 발사 시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발사장에 도착하시어 중장거리 전략 탄도 로켓 화성 12형 발사 계획과 준비 정령을 요약하시고 발사 명령을 내리시었습니다. 순간 그 어떤 광란에도 구람없이 전진하는 주체 조선의 기상인 양 화성 12형이 눈부신 섬광과 장엄한 폭음으로 온 행성을 뒤흔들며 창공 높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발사된 탄도 로켓은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하여 태평양 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에 정확히 낙탄됐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핵무력 전력화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이번 발사 훈련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성과적으로 잘 되었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화성 포병들이 숙련된 화력복무 동작으로 화성 12형 로켓을 잘 다룬다고 지하시면서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 12형의 전투적 성능과 신뢰성이 철저히 검증되고 운용 성원들의 실전 능력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다고 화성 12형의 전력화가 실현되었다고 긍지 높이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앞으로 모든 훈련이 이번과 같이 핵무력 전력화를 위한 의미 있는 실용적인 훈련으로 되도록 하며 각종 핵탄두들을 실전 배비하는 데 맞게 그 취급 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로켓 연구부문 과학자 기술자들과 화성 포병들이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로켓의 현대화 첨단화와 운용 수준을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동행한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와 북방과학연구 부문의 책임 일꾼들에게 우리의 최종 목표는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어 미국 집권자들의 입에서 함부로 우리 국가에 대한 군사적 선택이요 뭐요 하는 잡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미국이 감당하지 못할 핵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군사적 공격 능력을 계속 질적으로 다지며 곧바로 질주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온 세상이 인정하듯이 우리는 수십 년간 지속된 유엔의 제재 속에서 지금의 모든 것을 이루었지 결코 유엔의 그 어떤 혜택 속에 얻어가진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아직도 유엔의 제재 따위에 매달려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집념하는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이 답답하기 그지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대국주의자들에게 우리 국가가 저들의 무제한한 제재 봉쇄 속에서도 국가 핵무력 완성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그 종착점에 거의 다다른 것만큼 전 국가적인 모든 힘을 다하여 끝장을 보아야 한다고 심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지도 밑에 진행된 중장거리 전략 탄도 로켓 화성 12형 발사 훈련에 참가한 로켓 연구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조선인민군 전략군 장병들은 자신의 피와 온 몫을 깡그리 바쳐 세형의 첨단 로켓 체계들을 연이어 완성시켜주시고 여러 차례 실전 훈련을 지도해 주시며 국가 핵무력 완성을 위하여 크나큰 로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심장 깊이 새기고 국가의 안전과 조국의 영토를 강위력한 탄도로켓들로 굳건히 수호해 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었습니다.